이번에는 좀 연동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엔진X에다가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있는데 뭐 PHP에다가 요청을 보낸대요. 이렇게 요청을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웹서버가 가진 PH 파일을 그냥 줬죠. 그래서 그 웹서버 안에 있는 PHP 파일은 이렇게 생긴 놈이고, 그러면 그냥 파일을 돌려주는 것만 했죠. 그리고 그래서 통째로 주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페이지 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 그려지는 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운로드가 됐죠.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보면은 이런 파일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거 직접 열어보려면 뭔가 연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다운로드한 걸 못 봤고요. 볼 수 있으려나? 안 되네요. 연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긴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이런 파일로 나오는데 좀 보려는 화면이랑 다르죠? 화면에 뭐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나온 형태를 보려는 건데 그걸 못해요. 웹서버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PHP라는 거를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PHP 얘가 PHP예요. 그래서 이 PHP 안에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이 들어왔다. 이런 파일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파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때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요청으로 하나 만들라고 와요. 그래서 PHP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문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사용자에게 다시 보내요. 보냅니다. 그리고 얘는 삭제합니다. 전까지 하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삭제한 거 있죠. 여기 있었던 뭐 99단 언더바 1.html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쌓여요. 실제로 남기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럴 때는 좀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이게 아니고 돌려주고 삭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런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은 해볼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include로 돼 있죠? include로 끝나고 있는데 include로 안 끝난다. 그러면 컴프로 끝나는데, 이러면 이제 이 경로에 있는 모든 이름이 뭐가 됐든 컴프로 끝나는 상태니까 include 되겠죠. 엔진엑스 웹서버 세팅.
그쪽에. 그걸 막기 위해서 include로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면 .php, 이 php라고 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여기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9000은 이제 기본 포트였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알아서 일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호스트 컴프 설정 여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 설정을 바꿀 거예요. 설정 내용은 이 사이트 3 쪽이니까 여기서 바꿔야겠죠. 일단은 사이트 3에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로케이션 부분에 좀 경로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할 거고 그 형태를 바꿀 겁니다. 뭘 바꿔야 하냐면 이 문서에 있는 이 로케이션 부분 있죠? 이거 전부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 페이지 내용 있죠? 복사하세요. 복사하고 천천히 하나씩 할까? 아니다. 그냥 한 번에 하죠. Shift Insert 이렇게. 그래서 로케이션은 뭐냐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set document root 있죠. 얘는 도큐먼트 루트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해당 경로인 거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냥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엔진X의 경우 루아라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문법 사용하는 거고, 그 문법을 사용하면 변수를 만들고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은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 때 보여줄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12 포트에만 설정 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8013에는 적용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저장하고 나가고요. 엔진X에 대한 설정 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제 적용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HTML이 아니라 .php 열어보면 지금 2단이라서 2단이라고 나오는데 1단으로 바꾸면 1단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PHP를 열려고 하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됐는데 그러지 않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웹서버가 응답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PHP 요청 받아가지고 PHP FPM이 가져와서 뒤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 작업물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쌓이면 안 되니까 삭제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고 여기서 ls 해보면 없죠? 이 틀밖에 없잖아요. 뭐 HTML 파일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전에는 좀 2단을 보려고 한다. 여기에 변수 값을 계속 바꿔야 됐죠. 근데 이제는
보내주고 1단을 보여주고 쌓였는데 이제는 지웁니다. 보내주고 지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99단.php 파일 있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아직도 단의 값을 수동으로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단의 값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특정 단을 몇 가지 곱할 건데 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이 99단.php 파일은 이게 전부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직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단의 값을 직접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특정 단을 몇 가지 곱할 건지 특정 단을 몇 곱하기 몇 가지 할지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 이렇게 하고 코드 수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요청할 때 몇 단을 얼마나 곱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웹개발 수업 들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get 방식이랑 post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내가 58,000단을 넣어 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밋이었죠. 리밋이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또 58,000단 자, 이러면 이제 58,000에서 58,000까지 58,000 곱하기 1부터 58,000까지 곱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곱할 수 있고 몇 단까지 곱할 건지 이런 동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죠. 자, 사용자가 보낸 요청에 대한 처리가 이 코드만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면 진짜로 58,000 두 번 곱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777단을 5번 곱하겠다 라고 하면 진짜로 5번 곱하죠. 이런 식으로